안녕하세요. 김소월의 조선심과 문학사적 의의를 발표하는 국어국문학과 박세영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김소월의 작품은 300편 가까이 발굴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소월로는 200여 편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작품 수입이 연구론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 한국문학 비평가 협회에 따르면 소월론 중 학문학적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여 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월 비평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김소월의 시를 학문적으로 체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소월론의 특징으로는 김소월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님의 경우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 사망자 또는 이별로 인해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한 님을 화자인 여성의 애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은 인고와 체념으로 표현되는 정안이 드러나 있으며 눈물과 슬픔이 보여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깝다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김소월이 작품 활동을 했던 1920년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던 시기였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국문학계에서도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이 고취되었고, 이는 민족주의 계열의 문학에서 조선혼과 조선심을 강조하며 민족적 동일성의 열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남선의 조선국민 문학으로서의 시조를 발표하며 이 시조에 조선 국토와 조선인, 조선심, 조선어, 조선운율을 통해 하나의 필연적인 양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으며, 김한서의 경우 조선심을 배경 삼아를 통해 조선의 고유한 사상 및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김소월의 작품 역시 조선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원과 산유화 등의 시는 조선심이라는 입장에서 김소월이 지닌 항일 정신과 민족 정신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초원과 산야를 분석하고 김소월의 근대성을 알아본 후에 문학사적 의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월은 대표적인 민요 시인이면서 전통 시인인데, 우리나라 현대 시사에서 전통적인 정서와 율조를 성공적으로 시화한 인물인데요. 김소월의 시를 살펴보면 그리움과 이별에서 비롯된 슬픔, 눈물, 한 등을 주제로 아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큰 울림을 줍니다. 시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민유적인 운율과 소박하고 향토색이 뚜렷한 서정리, 민중의 한과 같은 보편적인 정서, 임의 부재에 의한 상실감과 좌절, 반복적 운율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먼 후일과 진달래꽃, 산유와 적동새 등의 개인적인 아픔을 드러내는 시를 지었으나 후기에는 나무리 별의 노래, 바라건대 우리의 보석대의 땅이 있었다면, 옷과 밥과 자유 등과 같이 식민지적 핍박이나 한계 상황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시를 지었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 우선 초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원은 관동 대지진기에 약 2만 명의 민족 동포가 일본인에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진혼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장례 의식 가운데 하나인 고복 의식을 빌려 이뤄지는 초혼은 죽어서 떠난 혼을 다시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는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복 의식을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화자 사이에 놓인 단절의 거리를 인지하고 그 거리를 좁혀보려는 화자의 소망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를 살펴보면 김소월이 부르는 이름은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2만 명의 동포의 넋이며,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시 억울한 우리 민족의 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초원에서 느껴지는 심한 비탄은 시인을 통한 우리 민족의 절규입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으로서 통곡이며 슬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원은 죽은 이의 집의 지붕에서 그 의식이 진행되는데, 산 위에서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붕이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을 잃은 슬픔은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돼서 숨돌릴 겨를 없이 산산이 부서진 쓸모없이 돼버린 이름으로부터 그대와 나에게 다같이 인연이 없게 된 허무의 이름에 다다르게 됩니다.
급기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처참한 이름으로까지 점점 고조됩니다. 유순한 여성을 화자로 내세웠지만 해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란 강렬한 남성적인 절규가 연거푸 터져나옵니다. 그 사람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 시대적 상황이 암흑으로 치닫고 있으며 화자의 생이 무의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슴의 무리까지 동원한 것은 수컷을 따라 군집하는 그들의 생태를 빌려 지도자를 잃고 우는 집단적인 슬픔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도를 떠나 암흑 세계에서 방황하게 될 결의의 혼에 대한 통곡입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김소월 자신이 기회를 놓친 과거를 깊이 뉘우치며 심중에 남아있는 뜨거운 최후의 힘을 모아 나라와 결의에게 바친 거룩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산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유화는 1924년 영대 3호에 나온 김소월의 작품으로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는 무상의 우주적 원리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유화는 통상적으로 산에서 피는 꽃에 관한 노래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산유화를 조선심, 다시 말해서 한국 지식인들의 고뇌 및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면 일본심의 상징인 산행화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행화는 일본의 군국주의 및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산유와 산행화는 글자 하나는 다르지만 이 글자 하나가 다른 것이 시 전체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고 김소월의 민족 정신을 부각시켜주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산행화에서 앵은 벚꽃을 의미하면서 벚꽃이 일본 정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반면에 산유화에서 유는 있을 유자로 산에 있는 꽃을 뜻하지 꽃의 이름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결국 산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의미하고 이는 최남선의 산에 민족 정신과 3.1운동의 민족 정신이 김소월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를 살펴보면 작은 새는 우는 새이자 홀로 살고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새를 통해 시인 김소월은 산에서 울고 있는 새의 이미지를 통해 강렬한 현실감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김소월의 시적 자아를 투영한 것입니다. 격렬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는 슬픔, 이 모순을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며 절망을 노래하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순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을 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는 끝이 납니다. 또한 김소월의 근대성을 살펴보면 김소월은 대표적인 근대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주체의 문제와 개성적인 형상화의 문제가 근대 시의 핵심인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시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대 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정서를 환기하는 언어 예술로 보았고 근대 시의 장르적 특징이 내용보다는 형식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소월은 민요의 장르적 특징을 수용하되 근대적인 시로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접등세와 춘향과 이도령 등의 시처럼 고전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남이장군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가져다 쓰기도 하면서 초원처럼 민족의 풍습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민족의 자산을 근대 형식에 맞춰서 고쳐 불렀고 그 점이 성공했다는 것이 바로 김소월의 시의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시는 김소월의 가을 저녁이라는 시인데 개인 주체의 갈등과 그 존재감이 공간과 유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공간의 근대성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나의 처지와 그대를 그리워하는 배경을 어울리게 하여 님 잃은 자의 서러움과 애달픔을 잘 묘사한 시인데요. 7.5조의 수를 교묘하게 조작하기도 하였지만 정서 경험의 주체자인 개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입니다. 1년과 2년에 묘사된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은 시적 화자의 행위와 구체성을 뒷받침하면서 그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의 진정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 친 시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는 한 개인의 슬픔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민요가 집단 대중의 입과 귀를 거치면서 좀 상투적인 공간이나 시간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개인의 탄생은 시간과 공간, 시선을 비롯한 화자의 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언론의 특징으로는 님을 현존하지 않는 사망자 또는 이별로 인해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등으로 암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한 님을 화자인 여성의 애인으로 바라보며 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를 연구할 때 시인이 놓여져 있는 시를 바라보고 시대 정신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탐색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소월 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과 연구 방법론이 활발히 적용되어 근대 시사에 더 깊고 새로운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